이 이야기는 내가 전에 살던 지역에서 일어난 무서운 경험에 대한 것이다. 비록 장소는 밝힐 수 없지만 편의상 망실마을이라 부르겠다. 내가 예전에 살던 망실마을은 주변 읍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시골이었다. 온통 논밭이라 좋게 말하면 자연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아이들도 적어서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전교생은 겨우 10명 정도였다. 어릴 적 나는 겁이 많고 소심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되도록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내가 10살이었을 때 나는 학교가 끝나고 혼자 하교하고 있었다. 그날은 집방향이 같은 친구가 감기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그 아이와 늘 함께 다니던 나는 그날만은 외톨이였다. 학교 친구들과 뛰어놀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논길에서 반대편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다니는 학교길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신는 장화나 밀짚 모자를 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밀짚 모자도 쓰지 않았고 농사용 장화도 신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에 저런 차림으로 무슨 일이지? 희한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저쪽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좁혀졌다. 그리고 코앞에서 서로 가는 길이 달라 스쳐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내 옆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저것이 온다 라고 말했다.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가던 길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감기에 걸렸던 친구가 학교에 등교했고 나는 어제 겪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 A가 어떤 옷차림이었어? 라고 물었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모자도 장화도 착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얼굴이었고 키는 어느 정도였는지 옷을 무엇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호기심이 많던 A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 것에 점점 더 무서워졌지만 친구 A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그 사람을 만났던 장소에서 둘이 기다렸다. 그렇게 계속 기다렸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질녘이 지나고 해가 거의 다 저물었을 때 우리는 슬슬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그 사람이 저쪽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A는 흥분했지만 나는 매우 무서웠던 것을 기억한다.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오더니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에게 말했다. 저것이 왔다. 어제는 저것이 온다였는데 오늘은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대로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와 손을 꼭 붙잡고 멍하니 기다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목을 덜덜 떨었고 온몸도 그에 호응하는 듯이 크게 들썩거렸다. 저것이 왔다. 라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중얼거리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친구는 무서워져서 그 사람을 내팽겨치고 전력 질주해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 중 아무에게나 이 사실을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 그럴 정신조차 없었다. 가족들은 내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나와 A는 점심시간에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어제 겪었던 일에 대해서였다. 나는 친구에게 어제 겪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니 오늘은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의 생각은 달랐다. 딱 한 번만 더 어제 그 길로 돌아가자고 말해온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서 싫다고, 무섭다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친구에게 대답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라고 주장했기에 결국 나는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강했던 내 친구는 아마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걸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내 친구를 말렸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너무나도 무서워져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 무서우니 역시 그만하자고 친구에게도 수차례 말했다. 하지만 친구는 무섭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라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무서울 거라고 그런 말로 나를 다독여줬다. 어제 마주친 그 사람은 우리 옆에서 덜덜 떨기만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오늘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우리 옆에 서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것이 먹으러 왔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인지, 먹으러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공포감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친구 A를 뿌리치고 먼저 도망쳐버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서 그렇게 50m 정도 떨어졌을까. 등 뒤에서 A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니 그 사람이 A를 먹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람, 아니,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입인데, 아니 입이 아닌가, 입 같은 것으로 A를 잡아먹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 후로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를 마중 나온 할머니에게 저것이 왔어. 저것이 A를 먹어버렸어. 어떻게 나 그냥 도망쳤어. 라고 계속해서 말했고, 그것을 들은 할머니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어디서 A를 먹혔어? 라고 물었다고 한다. 내가 장소를 알려주자 급히 주변 주민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내가 할머니에게 A는 어떻게 됐냐고 묻자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에이? 어느 집 아이? 그런 아이도 있었나?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엄마에게 물어봐도 아빠에게 물어봐도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A를 몰랐다. 아니, 마치 처음부터 A가 없었던 것처럼 A가 앉았던 자리도 사물함도 출석부에서도 A의 존재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A의 집으로 달려갔고 A의 부모님에게 A는 어딨냐고 묻자 A? 어디 집 아이니? 우리 집엔 아이가 없어. 저 뒷집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온 마을에서 나만이 A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는 곧장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났다. 아빠가 전근을 가게 돼서 이사를 간다고 전해 들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때 내가 마주쳤던 저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저것이 무엇인지, 망실마을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마을에 대한 것은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궁금해서 중학생 때 몰래 부모님의 핸드폰을 훔쳐서 망실마을에 사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죄송해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혹시 제가 이사한 게 저것과 관련이 있나요? 아빠도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 맞다. 저것이 다음에는 너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떠나도록 한 거다.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도 아마 눈치채고 있었을 테니까. 저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 어떤 녀석인지도 몰라. 하지만 망실마을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저것은 괴물이고 먹히면 마지막으로 존재가 지워진다.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 생각하겠지만 너도 겪었다시피 물론 사실이다. 예전에 너가 나에게 물었던 A라는 아이도 아마 먹혔겠지. 네. 저만 A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너에게 해가 될 일은 없으니 그만 안심하려무나. 그리고 더 이상 망실마을에 관여하면 안 된다. 내게도 전화를 하면 안 돼. 꼭 명심하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전화는 끝났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부모님께 할머니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 중 누구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나는 다급하게 엄마한테 핸드폰을 달라 했고 엄마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게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낚아채 전화번호부를 뒤졌지만 거기에는 할머니의 전화번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었다.